아, 네. 저는 이번에 Quantum Algorithm for Linear Non-Unitary Dynamics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양적 컴퓨터로 유니터리 시뮬레이션은 잘 돌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양자 컴퓨터의 게이트를 가한 것은 다 유니터리 게이트니까요. 근데 왜 굳이 양자 컴퓨터를 써서 non 유니터리 시뮬레이션을 하고자 할까에 대한 모티베이션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펜, 어? 레이저. 네. 그래서 FTQC 그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진다면 그러니까 뭐 해밀토니안 시뮬레이션 같은 유니터리 다이나믹스를 시뮬레이션 하는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과학적 혹은 공학적인 응용들은 non-unitary dynamics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 방정식이라 불리는 heat equation 혹은 이제 viscoelasticity 모델, 그러니까 점탄성 액체 같은 걸 기술하는 어, 뭐 PDE 혹은 이제 논문에 뭐 써 있는 말로는 그 경제나 바이올로지, 생물학 쪽에서도 이제 다양한 non-unitary dynamics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빠르게 돌릴 수 있다면 양자 컴퓨터가 이제 잘 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넓어지게 되는 거죠. 더 이제 적용하기 좋게. 그래서 이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다 non-unitary dynamics고 그리고 음, 제가 이제 뒤에서는 ODE, 그 상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양자 컴퓨터로 푸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양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근데 ODE면, 많이 제한되는 거 아닌가? PD는, 그러니까 편미분 방정식은 뭐 시뮬레이션 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편미분 방정식이, 시간에 대한 미분이랑 공간에 대한 미분이 같이 있는 겁니다. 네,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때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해가지고 그 뭐 미분을 이제 디퍼런스 오퍼레이터로 그러니까 차분 연산자로 바꿈으로써 어, large scale ODE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이즈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OD만 시뮬레이션 잘 할 수 있다면 저희의 주변의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PD까지 이제 양자 컴퓨터가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건 리니어 ODE이고요. 넌리니어인 경우도 연구가 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제가 아직 그쪽까지는 잘 보지 않아서 오늘은 리니어 ODE에 대해서만 이제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은 이게 비스코 엘라스티시티 모델 중에서 그 볼츠먼 모델이라고 합니다. 맥스웰 모델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맥스웰 모델인데 이게 뭐 끈적끈적한 액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용수철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러한 모델로 이제 점산성을 표현을 한다고 하고 여기 이제 대표적인 여기 모델에서 조금 수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옆에 이제 용수철이 이제 병렬로 더 달렸을 때 이런 연산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검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원래 이것도 편미방입니다. 그러니까 x에 대한 그러니까 편미분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편미분 둘 다 들어가는데 이제 시간에 대한 편미분만 남겨놓고 이제 공간에 대한 이런 미분 연산자들은 전부 다 그 차분 연산자, 디퍼런스 오퍼레이터들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ODE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뭔가 퀀텀 알고리즘으로 뭘 요즘에 퀀텀 알고리즘을 할 때 요즘 많이 쓰는 기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블럭 인커딩이랑 LCU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가볍게 드리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개념들을 이제 뒤에서 계속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A라는 것이 S큐빗 오퍼레이터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알파랑 입실론이라는 어떠한 양수가 있고, 다음 또 A라는 어떤 자연수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때 S 플러스 A 큐비트 유니털 U는 알파 A 입실론 블럭 인코딩 오브 A라고 불리는데 어쩔 때 블럭 인코딩이라고 부르냐면 이러한 경우,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어, 이 유니털 U가 A를 블럭 인코딩으로서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보기 좋게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걸 쓸 말합니다. 그러니까 U의 그 왼쪽 윗부분에 A 오퍼레이터를 담고 있으면 이 U가 A의 블럭 인코딩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만 유니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싱글 밸류,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니터리니까 아이겐 밸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 그러니까 싱글 밸류는 전부 다 1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의 크기는 전부 다 1입니다. 근데 A가 애초에 스펙트럴 놈 자체가 1보다 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 노멀라이제이션 컨스탄트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 알파를 둡니다. 그리고 이제 적절한 에러를 허용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이 입실론까지 두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블록 인코딩의 의의는 무엇이냐면 저희가 어떤 non-unitary operator A를 이 유니터리에 블록 인코딩을 하면 이 non-unitary 저희가 양자 커뮤니티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블록 인코딩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LCU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네. LCU 같은 경우는 Linear Combination of Unitaries, 이름 그대로 유니터리들의 리니어 커뮤니케이션으로 모든 오퍼레이터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음, 그렇게 어떠한 오퍼레이터를 유니터리들로 디컴포지션 했을 때, 그 디컴포지션 폼을 이용해서 원래 매트릭스를 재설계하는 방식을 LCU 알고리즘, 프레임워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오퍼레이터들은 이렇게 유니터리들의 리니어 커뮤니케이션으로 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without loss of generality, 요 개수들, 리니어 커뮤니케이션의 개수들을 전부 다 실수 양수라고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얘가 일반적으로 어떤 복소수가 될 수가 있는데 그 복소수가 있으면 그거의 글로벌 페이스를 UK한테 넘겨버리면 되잖아요. UK한테 이제 글로벌 페이스를 넘기면 됩니다. 그래서 음, 네, 그래서 알파 K는 그냥 포지티브 리얼 넘버라고 해도 됩니다. 그럴 때 두 가지 오라클을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prepare 오라클이랑 select 오라클 이 두 개가 있고요. 이 prep은 이 알파 K들을 인코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자 상태를 만들어 주고요. 이 영 상태에다가 prep 오퍼레이터를 가하면 이러한 리니어 커ம்பி네이션을 위한 그 개수들의 정보를 담긴 어, 양자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건 m큐빗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select 오퍼레이터는 요 k 값에 따라서 이 uk를 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prep 대거 select, prep이 A 오버 알파의 블럭 인코딩이라는 거를 이것들을 이용해서 수식을 써보시면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미 어떠한 오퍼레이터 A든지 유니터리들로 나누고 유니터리들의 리니어 커뮤니케이션을 나타내고 그럼 이 셀렉트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 전부 다 이제 유니터리가 들어가게 되니까 이 prep이랑 select를 구현을 하고 그럼 이제 A에 대한 블럭 인코딩을 저희가 구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LCU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뒤에서 수치 해석적인 내용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자 이제 넣어놓은 슬라이드입니다. 물론 저도 이제 수치 해석 같은 걸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그래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어떤 함수의 이 정적분 이제 밑에 넓이를 구할 때
저희가 컴퓨터로 계산을 하려면 이제 잘게 쪼개가지고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X축을 이제 스텝 사이즈라고 부르는데 H 간격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지금 보시면 사다리꼴 모양으로 잘라가지고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사다리꼴 규칙인 겁니다. 이랬을 때 이 밑에 있는 넓이는 지금 H, Y0, Y1부터 Y4까지 사용해서 이 초록색의 넓이를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양쪽 끝에 Y0랑 Y4 같은 경우는 2분의 H가 붙게 되고 중간에 있는 부분들은 H가 곱해지게 되죠. 그 사다리꼴 넓이 공식 이용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수치해석적으로 적분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적분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적분 연산의 어떤 discrete 버전 그런 연산자를 W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수치 해석적으로 그 미분 연산자를 정의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D가 미분 연산자인데 이 어떠한 특정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SBP Finite Difference Pair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어떠한 조건이냐면 우선 DM은 interior accuracy of order of H to 2M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더 자세히 M이 커질수록 좀 더 더 많은 자원을 써서 더 엄밀하게 미분 연산을 모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차분 연산자들이 있을 때, 디퍼런스 오퍼레이터가 있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보시면 적분하고 미분 한 거 더하기 미분하고 적분한 거는 이렇게 경계항이 남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저희가 설정을 하는 이유는 integration by parts, 그러니까 부분 적분을 똑같이 모방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그러니까 이산화했을 때 의미가 있으려면, 그 부분 적분도 보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텀을 왼쪽으로 넘겨가지고 보시면 위에와 똑같은 꼴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네. 그래서 이거 경계항만 남잖아요. 여기도.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모방을 한 것을 이제 수치 해석적으로 summation by parts, 그러니까 discretization 했을 때 summation by parts를 만족하는 difference operator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non-unitary, 특히 여기서는 ODE, linear ODE를 어떻게 저희가 unitary로 인베딩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방식은 Schrödingerization이라는 방식입니다. 이게 Z를 쓸 때도 있고 S를 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PD가 있을 때, 시간에 대한 1차 미분이 있는 PD가 있을 때, 그 친구는 이러한 ODE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요 A는 매트릭스고요. 그 다음 이건 초기값입니다. 보시면 여기 homogeneous term과 inhomogeneous term이 같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요 UT를 시뮬레이션을 양자 컴퓨터로 돌리고 싶은 겁니다.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랬을 때, 먼저 요 A부터 분해를 해야 되는데, A를, 헐미션 텀과 스퀘어 헐미션 텀, 스퀘어 헐미션이랑 안티 헐미션 같은 말입니다. 그 두 개의 텀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이제 H1은 이제 헐미션 텀인 거고, 이제 H2도 헐미션인데, 이제 IH2가 되니까 스퀘어 헐미션, 혹은 이제 안티 헐미션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거를 취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그 오퍼레이터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유니터리로 인베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까 블라운이 코딩에서 보셨다시피 어, 지금 non 유니터리 어떠한 시뮬레이션을 유니터리로 인베딩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더 큰 스페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는 모든 수식적인 걸 다 설명드리지 않고 좀 정성적으로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뭔가 큰 스페이스를 정의한 느낌으로 새로운 P라는 변수를 저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UT에다가 exponential minus P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Warped Phase Transformation이라고 부르던데 이걸 V, P로 정의를 하게 되면 이러한 정의에 따라서 위에 있는 미분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얘는 G는 F를 이제 warped phase transformation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시간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둬도 되는데 이 P에 대해서 그리고 원래 이 V가 갖고 있던 공간에 대한 이산화에 대해서는 공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해서 되는 것은 제가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전부 다 해줘야지 이제 양자 컴퓨터에 얹을 수 있습니다. 물론 디스크리타이제이션에 따른 그 정확도 트레이드오프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린 건데 저희가 warped를 했으니까 왼쪽과 오른쪽 경계가 거의 0이 될 때까지를 L과 R로 잡고 그 경계 내에서만 이제 저희가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오메가라는 게 오메가 1, 오메가 2부터 오메가 n까지 지금 이렇게 옆으로 써놨지만 오메가 1 밑에 오메가 2 있고 오메가 3 있고 해서 세로 길게 되어 있는 그러한 벡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태를 만듭니다. 근데 이제 요 오메가 i는 앞에서 봤던 그 warped transformation, phase transformation을 이산화한 형태들이 각각의 오메가 i가 되고 이 오메가 i들이 쌓여서 오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오메가로 저희가 아까 봤던 미분 방정식을 다시 이제 DFT, 그러니까 Discrete Fourier Transform 조작을 해주고 여러 가지 수식적으로 전개를 해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보이시다시피 d 오메가 틸라 t dt가 IH 오메가 틸라 t 플러스 B 틸라 t로 바뀝니다. 여기서 여기 있는 H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헐미션입니다. H는 헐미션으로 바뀌고 그럼 보시면 이 B 틸러 T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이 D 오메가 틸러 T DT가 IH 오메가 틸러 T고 이 H가 그 헐미션이니까 이거의 해는 그러니까 유니터리 시뮬레이션과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에 non 유니터리를 유니터리로 인베딩한 게 됩니다. 그럼 이 BT-T 인허머지너스 텀은 어떻게 하느냐? 이건 이제 두아머스 프린시플로 저희가 기술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슈레딩거라이제이션 말고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 LCHS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슈레딩거라이제이션 방식은 이런 warped phase transformation을 이용해서 저희가 non-unitary를 unitary로 인베딩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원래는 H1과 H2에 대한 공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A가 H1 플러스 IH2였는데 보시면 저희의 공간이 이제 텐서 프로덕트에서 뒤에 더 붙게 되었죠. 그래서 좀 더 큰 공간에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non-unitary 시뮬레이션을 담고 있는 유니터리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LCHS라는 기법입니다. 어, LCHS는 Linear Combination of Hamiltonian Simulation의 약자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봤던 LCU의 어떤 특수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LCU가 워낙 그 범용적인 친구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LCHS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어, 앞에서는 더 큰 스페이스에서의 해밀토니언을 만들었잖아요. 그 바로 전 페이지에서 봤다시피. 근데 LCHS는 다른 기법들, 그러니까 슈레딩거라이제이션을 포함해서 여러 다른 기법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과는 다르게 dilated linear system problem으로 변화를 시키지 않고 그냥 직접 그 주어진 공간 내에서만 풀고자 하는 목표로 이제 나오게 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LCHS의 티오렘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어떠한 AT가 있고 그리고
저희 요거 여기 위에 있는 걸 먼저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풀고자 하는 미분 방정식, 그러니까 편미분 방정식 여기서 이제 미분 방정식이 되죠. 그 공간에 대해서 이산화를 했으니까 이걸 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호모지니어스 텀이 있고 여기 인호모지니어스 텀이 있고 초이값 U0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렇게 AT가 있고 이 AT는 마찬가지로 이제 헐미션과 안티 헐미션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이제 H1, H2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L이랑 H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헐미션, 이거 HT만 봤을 때도 이것도 헐미션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항상 분해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둘 다 헐미션인 걸 쉽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LT가 positive semi definite 오퍼레이터라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without loss of generality로 이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이게 그 일반성을 해치지 않는 가정이라는 것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결국에 시뮬레이션 돌리고 싶은 거는 이 시간에 대해서 마이너스 8이니까 이런 오퍼레이터를 결국 구현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오퍼레이터를 다음과 같이 구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조금 직관적으로 보자면 그 직관은 조금 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냐라고 하면 이거는 아마 다들 잘 아실 만한 그 프레 트랜스폼과 관련해서 이제 영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프레 트랜스폼과 의 일반화 버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절대값 x를 저희가 프레이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파이 1 플러스 k 제곱분의 1이 나오는데 k 여기 있죠. 그리고 요 형태를 지금 전체 실수 공간에 대해서 인테그랄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 앞에 또 인테그랄 붙이면 그러니까 요 f hat k 그러니까 이 프레이 베이스에 대해서 전체 또다시 실수 전체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신호철이나 저는 이제 전기전자공학이기 때문에 그 신호철이나 이런 과목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다 전체 k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그거는 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에다가 x에 0을 대입한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그 인버스 프레이 트랜스폼인데 x에다 0을 대입한 거랑 똑같으니까 요거 인테그랄 했을 때 그럼 여기에다가 x에다 0을 대입하면 1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공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뭔가 1이 노멀라이제이션이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어떠한 generalization, 오퍼레이터로 generalization 한 버전이 이거라고 이제 논문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거 이제 예쁘게 생긴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이냐 양자 컴퓨터로 그럼 당연히 어,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누아마스 프린시플은 뒤에서 설명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호모지니어스 텀,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AT, UT에 의해서 생긴 그 솔루션이 되고요. 이 뒤에는 이제 누아마스 프린시플에 의해서 inhomogeneous term, 지금 B에 대한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보에 대한 것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해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 나온다는 건 알았으니까 이걸 이제 잘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해줘야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거 앞에서 봤던 theorem에 의해서 이것이 성립한다는 것은 잘 알았습니다. 근데 이 인테그랄이 이제 요 k에 대한 인테그랄,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서메이션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서메이션을 바꿔주고 여기 이제 이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어프록시메이션 이 물결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서메이션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요 CJ는 여기 앞에 있는 요 것들, 그러니까 개수를 맞춰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오메가 J가 왜 이렇게 생겼냐면 이게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트랙조이달 룰 때문입니다. 그 양 끝에 0이랑 M 가장 끝에 그리드 포인트만 어, 절반만큼 그리고 나머지 내부들은 두 배만큼
아까 곱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한 이제 수치 해석적인 기법들이 녹아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KJ에 대한 그 디스크리타이제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K에 대한 디스크리타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하고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잘 했으니까 더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할 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게 보시면 타임 디펜던트죠. 타임 디펜던트니까 이거를 이제 타임 슬롯을 또 잘게 잘라서 이제 짧은 시간마다 어떤 특정한 그 해미토니안에 따라서 굴러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할까 하는 거는 이제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일종의 번갈아 가면서 계속 가게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이산화를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럼 이게 뭐냐?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했을 때 잘 보시면 여기 안에 있는 거 H랑 L은 전부 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헐미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유니터리를 그러니까 해밀토니안 시뮬레이션이 되죠. HS 플러스 KJ LS의 해밀토니안 시뮬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 LCHS는 기본적으로 어떤 더 넓은 스페이스를 가정하지 않고 어, 이러한 유니터리, 그러니까 순수 저희가 허용된 공간 내에서만 이제 여러 오퍼레이터들을 이제 리니어 커뮤니케이션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제 타임 디펜던트까지 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 타임 디펜던트에 대한 디스크리타이제이션도 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건 그 LCHS 논문 다음에, 같은 그러니까 비슷한 저자분들이 Improved LCHS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23년쯤에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둘 다 23년에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년 초랑 23년, 이렇게 한 가을 때쯤. 여기 보시면 어떠한 저희가 정확도 입실론 이내로 달성하기 위해서 원래의 LCHS는 입실론분의 1만큼의 어떤 타임 컴플렉시티가 걸렸는데 이거를 폴 로가리스믹하게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임 디펜던트 한 경우에는 조금 더 코스트가 들고 타임 인디펜던트 한 경우는 좀 깔끔하게 되지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줄였을까요? 했을 때 이전에는 이전과 좀 다른 직관으로 접근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LCHS를 좀 더, generalization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eneralization 하고, 그 generalization 된 것 중에 최적의 함수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넓은 함수 계열을, 그러니까 좀 더 넓은 가능성을 열고, 그 중에서 최적인 걸 찾아봤더니 저렇게 되더라라는 논리인데, 음, 예를 들어서 어떤 FG라는 그 복수함수가 있다고 할 때, 요 FG가 lower half plane, 그러니까 실수축 밑에 부분에서는 어너리틱하고, 그다음 실수축을 포함해서는 연속인 함수이면서, 그다음에 어떠한 폴리노미얼을 곱했을 때 그것이 특정 상수보다는 밑으로 되는 그러한 어, 알파가 존재하고, 그러니까 FG가 감소를 하고, 그러니까 디케잉을 하고, 그러니까 최소한 폴리노미얼의 인버스하게 디케잉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노멀라이제이션을 만족을 할 때, 요 모든 이것들을 만족하는 모든 이 FJ들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든다는 겁니다. 보시면 저희가 가고 싶은 연선자는 이거고, 이거를 다음과 같이, 여기엔 이제 헐미션이랑 안티 헐미션이랑 섞여 있었는데, 보시면 이제 전부 다 헐미션 털만 남았죠. 거의 이제 마이너스 i에다가 이렇게 인테그럴 하니까 이제 유니터리로 다 변환이 된 겁니다. 아까 봤던 거는 여기가 이제 1 플러스 k 제곱분의 1이었나요? 네.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지금 보시면, 네, 파이 곱하기 1 플러스 k 제곱분의 1인데, 저 f,
이 improved LCH에서 FK의 어떤 특수만 1 플러스 IK 곱하기 파이, 2파이 분의 1? 어쨌든 그런 것이 이제 FK였을 때는 앞서 봤던 LCH였었고 근데 알고 보니까 좀 더 자유도가 있더라. 이 FK를 저희가 이 조건만 만족하면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 있더라. 라는 것을 저자분들이 알아내셨고 그래서 요 FG를 다음과 같이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 조건들 다 만족을 하는 것 중에서 그랬을 때 그 연산, 그 입실론에 대한 에러 토러런스를 로가리스믹하게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 이 줄일 수 있는 것에 대해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앞으로 앞이랑 뒤랑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이 앞에서 봤던 LCHS인데 보시면 이거는 K 제곱분의 1로 좀 천천히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분을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할 때 좀 적분 영역을 넓게 잡아줘야 됩니다. 얘가 충분히 0으로 가까이 갈 때까지 이제 좀 넓게 잡아줘야 되는데 얘는 k 제곱분의 1에 따라서 감소를 합니다. 근데 improved LCH에서 본 거는 지금 exponential하게 뚝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exponential한 스피드업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적분 변수를 로가리스믹하게, 그러니까 원래 영역보다 이제 로가리스믹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음, 어, 네, 익스포넨셜하게 줄였다라는 게 맞는 표현일까요? 어쨌든 훨씬 그 원래의 범위보다 로그를 씌운 범위만큼만 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보셨다시피 입실론에 대해서 이 원 오버 입실론의 폴리 로가리스믹한 그러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니터리를 non unitary 시뮬레이션을 특히 linear ODE 같은 경우를 떻게 유니터리 임베딩 하는지에 대한 슈레딩거라이제이션과 LCHS 기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Improved LCHS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최근에 나온 논문입니다.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뭐 슈레딩거라이제이션, LCH 이런 기법들은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설명을 할 수 있었다라는 논문이고요. 이게 25년 7월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7월에 나왔고 이건 어떤 말이냐면 저희가 계속 조금씩 부호는 바뀔 수도 있긴 한데 저희가 시뮬레이션 돌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기 이제 퍼미션이랑 스퀘어 미션도 있고 근데 이거를 결국에는 이러한 꼴로 만드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꼴로 만드는 것들이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면 R이랑 F랑 L이라는 게 새로 도입이 됐습니다. 요 L, F, R이 특정 조건들을 만족하는 어떠한 특별한 예시들을 찾은 게 그 전에 슈레딩거라이제이션, LCHS 이런 거고 교는 다 이 프레임워크로 포함이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럼 R, F, L이 만족시켜야 되는 조건은 무엇이냐면 우선 F는 스퀘어 허미션이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K에 대해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 그래야지 이 F가 스퀘어 허미션이어야 되는 이유는 요 위에가 허미션이 되어야지 유니터리, 그러니까 유니터리 시뮬레이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 non 유니터리 유니터리 임베딩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게 캡브라도 아니고 둥그렇게 써놨는데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둥그렇게 써놓은 이유는 어, 제 생각에는 이 저자분께서 그 F가 존재하고 있는 어떤 힐버 스페이스가 있을 때 그 힐버 스페이스 밖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좀 그 캡 팩터랑은 조금 다르게 표기를 한 거라고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F가 정의된 힐버 스페이스 바깥에 존재해야만 이게 성립을 할 수 있다는 건 쉽게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어, 그 증명까지 보지는 않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슈레딩거라이제이션은 결국에 이러한 흐버 스페이스 내에서 다음과 같은 FRL을 정의했을 때 나오게 되는 것이다. LCHS도 마찬가지로 어, RL 그리고 F가 어, 어디 있을까요? 아, 여기 있네요. 그 F는 IK.
예,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뭐 이거 레지드 연산이잖아요. 복소 해석 쪽에 나오는. 그래서 이렇게 연산된 꼴이다. 그래서 결국에 다 하나의 프레임워크야라고 주장을 하는 논문입니다. 그 외에 다양한 이제 F, R, L 쌍들을 제안을 했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요 dilation operator differential 버전에 대해서 이걸 실제로 적용을 해서 고전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겁니다. 이걸 이제 시점에 그러니까 이 양자 컴퓨터에 시뮬레이션 하려고 만든 거지만 저희 형제 FTQC는 없기 때문에 고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잘 해보니까 이런 비스코 엘라스티시티 모델에 대해서 이러한 연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이 점탄성 유체에 어떤 충격을 팡팡 줬을 때 이것이 시간에 따라서 그 파동이 어떻게 퍼져나간지를 보는 겁니다. 이러한 non-unitary dynamics도 잘 시뮬레이션 하더라. 그리고 디스크리타이제이션에 대한 그 에러 바운드도 여기서 제안을 했었는데 보시면 이 M이 그리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얼마나 잘게 했느냐. 그러니까 그리드가 10에서 20, 40 이렇게 두 배씩 증가할 때마다 이게 에러인데 에러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이제 더 잘 하면 우리가 원하는 솔루션에 매우 가깝게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수식적으로 증명도 하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도 보여주었습니다. 어, 여기까지가 제 발표인데 그래서 약간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했던 연구에 대해서 살짝만 말씀드리면 요런 오퍼레이터가 있다고 했는데 보시면 조금 어, 이게 스케일 인테그럴, 그러니까 미분한 것까지 좀 스케일 인테그러블한 어떤 함수 공간에 대해서 정의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양자 상태에서 잘 알고 있는 내적, 그러니까 어떤 큐비트 뭐 0 상태랑 1 상태를 내적하면 뭐 0이 되고 수직이니까 뭐 0 상태, 0 상태 내적하면 1이 되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공간을 저희가 L2 스페이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공간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여기에서도 어떤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제시하긴 했지만 어, 결국에 양자 컴퓨터로 바로 적용하기에는 지금 공간이 그러니까 힐버 스페이스가 좀 잘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양자 상태 저희가 잘 아는 그 0 상태, 1 상태 뭐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런 내적들이 잘 정의된 그러한 힐버 스페이스에서 스페이스를 어떻게 끌고 내려올까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잘 디스크리타이제이션해서 양자회로 명시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논문을 썼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으니까, 어, 혹시 이러한 양자 컴퓨터로 어떠한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뭔가 실용적인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는 FTQC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들은 이렇게 되고요. 네, 여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